시간에는 목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화에 그 어떤 노예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예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목화씨는 약 고려가 망하기 한 30년쯤 전에요. 문익점이 당시에 그 원나라의 그 사신으로 갔다가 붓뚜껑에 이렇게 씨를 들여왔다, 또는 삼배옷에 이렇게 어, 숨겨서 들여왔다 하는 이런 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중국 사람, 원나라 그 중국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그 모카시의 유출을 걱정한 건 사실이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추워서 목화를 재배하기에 적당치 않다, 그래서 그렇게 목화씨의 삼엄한 그런 경계를 펴은 건 아니고요. 쉽게 가지고 들어와서 문익점과 그 장인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목화가 재배되게 된 것입니다. 참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나라의 목화 당시까지만 해도요. 그, 그 대마나 모시풀이나 아마, 또는 그 볏짚으로 이렇게 또는 아주 고급일 경우는 비단,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따뜻하고 실용적인 그런 그 면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무익점의 이 공로는 실로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후에 영의정으로 이렇게 그 추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목화는 아시겠습니다만 식물섬유죠. 식물섬유지만은 그 굉장히 독특하지요. 보통 이런 그 식물섬유는 줄기에서 이렇게 추출되지만, 이것은 특별하게도 이렇게 그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물질이지요. 근데 이 목화는 여간에서 썩지 않지요. 네,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스스로 숨을 쉬기도 하고 습기를 방출하기까지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초원 생활을 들여다볼 때 그 보통 이 초원에서는 동물로부터 의복을 만들지요. 뭐 그 양이나 염소가 그 주된 그 의복의 원료죠. 근데 이 양이나 이 경우에는 그 우유를 이제 목적으로 하지만 또 양모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 목화는 3000년 전에 그 야생종으로 여러 해살이 풀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만은 상업용 목화는 한 해살이로, 기계에 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해살이로 이렇게 개발되었지요. 네. 가장 먹지 않는 식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화는 식물학적으로 네 가지 그 종류가 있지만, 두 가지는 인도 원산이고요. 그 고대 인도에서는 원천적으로 그 면직물이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네, 촉감도 좋고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가볍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라파의 유럽에 전해지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 의복의 원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양에게만 의존하던 유럽에서는 양이 낳은 식물이다, 이렇게까지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네. 18세기에 영국 산업혁명을 가져온 게 목화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인도 산업의 주축이었던 그 면직물을 수입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었는데, 사실 모직물, 우울로 이렇게 직물을 짜던 사람들이 그 면직물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타격을 받으니까
의회에 압력을 가해서 수입 금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입 금지는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해제되게 됩니다. 왜냐, 워낙에 면직물의 선호도가 높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영국에서는 면직물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그대로 들여다가 영국에서 직물을 짜는 것을 강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적기나 방직기가 굉장히 발명되면서 맨체스터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규모로 그 기계화가 되어 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따라서 인도의 직물 산업은 괴멸되게 됩니다. 네. 노예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사실 노예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목화가 노예제도의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목화는 그 정말 그 소음 속에 숨어 있는 씨앗에는 가시가 있어 가지고요. 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니까 엄청난 그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소음을 수확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가공할 때는 엄청난 그 고통이 따르는 노예가 아니면 도저히 일반 노동력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그 특수한 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노동력으로 생산하기에 너무나 생산비가 높아서 노예를 동원하게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들여다가 이 목화를 재배해서 목화를 소금을 영국은 그 직물을 짠 것을 아프리카 수출하고 이렇게 삼강무역이 된 것입니다. 자, 노예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수십 년 전에 루트란 그 영화 보셨습니까? 미국에서는 연속극으로도 제작되었고요. 눈 뜨고도 못 볼 좀 참상이었죠. 노예 어떻게 인간이 그토록 잔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노예가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노예가 있었지요. 성노예. 그러니까 그 위안부라는 게 바로 그 성노예죠. 예, 참 처참하기 짝이 없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노예. 사실 참 기억하기도 싫습니다만 그 미국의 목화산업 남부에 그러니까 인도에서만 재배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미국 남부 얼마나 기후도 따뜻하고요 면적도 넓고 해서 미국 남부의 목화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1855년의 기록을 보면은 흑인 노예가 남부의 인구의 절반을 채하지 않은 30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농장. 우리가 농장 하면 플랜테이션 하면 눈물의 이 목화 농장을 뜻하는 거죠. 자, 미국의 남부의 그 영국인에 의해서 이렇게 목화 산업이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되게 되는데 반대로 북부는 이렇게 그 노예를 사용한 그 목화 산업보다는 공장 중심의 공업화가 발달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북부에서는 공업화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자. 근데 관세를 이제 매기는데 남부는 그렇게 된 목화 산업이 타격을 받으니까 관세를 매길 수가 없다. 이렇게 대립하게 되고요. 끝내는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자, 이래서 결국 이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북부의 승리로 끝나서 표면적으로는 노예가 해방되었다. 이런 것이 1860년대의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노예가 해방되었느냐? 선언은 그렇지만은 이후에 100년 이상 더 지속되게 됩니다. 예. 영국
많이 그 목화가 부족해서 이렇게 미국 남부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추운 러시아도 따뜻한 섬유가 필요해서 목화 재배를 해야 될 실정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가장 적절해서 중앙아시아 그 투르키스탄 지역에 대규모 그 목화밭을 일구게 됩니다. 근데 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사실 아랄해로 들어가는 물들을 다 그쪽에 끌어들여서 사용하게 돼서, 아랄해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었던 아랄해가 지금 거의 말랐죠. 말라서 예, 그 생태계가 완전히 파견되고 말한 것도 이 목화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뭐 목화가 큰 죄나 진 것처럼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목화에게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목화를 중심으로 벌어진 인간이 만든 비극들이죠.